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기초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회. 이번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반기 활동을 시작하는 강원도 시군의회가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이 원구성 진행 과정에서 당과 당, 여당과 야당의 파열 의미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일각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국회가 사실은 5월 30일 날 개원했는데 국회가 이게 정상화되기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소요됐잖아요. 그 서로 양당 간의 힘겨루기가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게 지방의회에서도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어떤 우리 지역의 신분과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기구에서조차 이런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연실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의 관행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 다수당이 의장을 맡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당이 이제 부의장을 맡는 그런 관행으로 이어지고 다수당 쪽에 이제 상임위원장이 조금 더 배분되는 이런 쭉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약간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 관행이 깨지고 그다음에 뭐 승자 독식이라고 할까요? 많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승자 독식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제 협치와 타협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제 힘의 논리만 횡행하는 그런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 돼버렸는데 그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4곳, 통합당이 2곳, 바른미래당 1곳, 무소속이 두 곳을 이제 의장을 차지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1명의 의장을 배출했고 미래통합당이 4명, 그다음에 무소속은 선출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제 횡성군의 의장이 있었어요. 그까지 포함해서 이제 3곳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지형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반기 원구성이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지방선거가 2022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결국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그 원의 협상이라 그럴까요? 활동들, 그러니까 기초의회 활동들이 좀 원만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군정이나 어떤 시정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걸 불식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조속한 어떤 그런 정상화, 그다음에 원만한 관계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네, 이때까지 이어오던 관행이 깨지고 한 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1대 강릉시 의회의 경우를 짚어볼 텐데요. 지난 총선에서 권성동 의원과 뜻을 함께하면서 탈당한 시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복당을 할 예정이라서 사실상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릉시 의회의 경우는 지난 1일이었죠. 의장단 선출이 불발되자 다음 날에 접점을 찾지 못해서 다음 날에 이제 선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같은 날 저녁에 기습 저녁에 회의를 열면서 부의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10분 만에 선출을 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이제 탈당하기 전에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 10명이었죠. 10명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탈당을 하니까 따라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9명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1명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통합당 개 의원으로 봐야 되겠죠. 또 6개월 전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무소속의 9명이지만 통합당 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8명이 불참한 가운데 바로 이제 그 의회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제 그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행정위원장까지 각각 선출해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일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거부하겠다 해서 여기도 굉장히 지금 장기간 이게 표류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건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 날 의장석 선거 점거하니까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개 의원들이 야간에 기습회의를 해서 10분 만에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은 이제 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우리가 협조할 수 없다 거부하는데 근데 거부를 해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네. 이제 의장단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당이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의정 활동을 계속 거부하겠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이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은 어떤 후반기에 어떤 그 사소한 일 가지고도 계속적인 갈등 구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원만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또 물밑 협상을 해서라도 좀 양보를 하든가 다시 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한쪽은 뭐 강행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양보할 게 없다고 하고 한쪽은 더 이상 우리는 여기 협치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축소판 같은 국회 축소판처럼 돼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보기에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정이 많이 지금 어떤 그 가야 할 길이 멀 텐데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날치기 선출이다. 이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까지 시사하겠다고 했고 지난 7일이었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배용주 의원이 산업위원장에 이제 선출이 됐고 이마저도 거부를 해버리면 의장단을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강릉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장만 선출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구성 분배에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 상황은 전반대입니다. 강릉시는 미래통합당이 독식을 했고 또 춘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부터 각 상임위원장 6석을 독식을 한 상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이 있었는데 또 1일 날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장, 부의장을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다 차지해서 의장단 6석을 독식하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전체 이제 21명 가운데 통합당 의원은 8명인데 그 당초 비율에 따라 이제 통합당은 부의장 1명,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1명을 우린 2석을 주고 의장 포함해서 4석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부의장 1석만 주고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가겠다니까 이쪽에서 협상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독식을 해버렸어요.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여기서 문제는 과연 이게 상임위원장 1석을 갖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야 하는가? 상임위원장 1석짜리가 어떤 시의회의 어떤 그 원만한 구성까지 그다음에 활동까지 포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자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강릉에서는 어쨌든 통합당계 의원들이 그렇게 어쨌든 이제 단독 처리해서 이렇게 좀 물의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이게 의장단에 대해서 한 석만 더 요구대로 배정해 줬으면 될 일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들은 이게 감정의 골이 계속 패이고 나면 나중에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강릉에 뭐 춘천, 원주, 강릉이야 굉장히 큰 도시고 예산 규모도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 원구성이 차질을 빚으면 뭐 어쨌든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어떤 이런 독식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좀 재검토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행을 계기로 좀 근본적으로 독식 구조를 좀 개선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제8대 후반기 속초시 의회 경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의회 경우도 강릉시나 춘천시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또 이제 제적의원 7명 가운데 이제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해서 이제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또 전원 퇴장을 했어요. 여기 이제 뭐 규모가 작지만 똑같은 지금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게다가 여기에는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일부 언론 보도를 이제 근거 삼아서 부의장 선거에 민주당의 지역위원회가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이제 당협위원장, 지구당 개념인 거죠. 여기가 이제 개입했다 그런 의혹마저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른바 윗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천을 주는 그런 이제 그 단계가 우리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돼 가지고 더 이제 약간 그 이전 투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그 통합당 의원들은 이게 부의장을 그렇게 위원회가 이제 지역위원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 아니었느냐 그게 의회 정신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발하는데 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 의원들 둘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시정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그 속초시 의회도 상당히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지금 뭐 크고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디에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이게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련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다 보니까 네. 좀 아무래도 걱정과 좀 불신이 쌓일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횡성군 의회와 양양군 의회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다수당의 민주당 내에서 결정한 후보가 아닌 상대당의 지지를 얻은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떤 뭐 이 단독 처리를 떠나서 예. 이게 과연 이게 또 도덕과 이게 어떤 신의 정신에 맞느냐는 이런 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조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3명, 통합당이 3명, 무소속 1명에서 민주당이 좀 우세한 쪽이었는데 예. 이제 당내 합의를 그쵸. 뭐 당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아마 순서상 누가 하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됐는데 그 소식을 거기까지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나가서 탈당계를 제출해서 예. 임시 직전에 그렇죠. 탈당계를 했죠. 탈당계를 제출해가지고 그다음에 통합당 쪽 의원들 지지를 받아서 의장에 턱턱 선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외형은 무소속 의원이 이제 의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뒤통수를 맞은 그렇죠. 셈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내 합의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탈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지금 납득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 굉장히 격렬히 반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은 뭐 플래카드도 붙이고 아마 지역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정할 수도 없고 네. 협력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게 양당이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덕과 이 어떤 이 신의 성실 차원에서 의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실 근데 뭐 법적으로 인정 안 할 또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 군수가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쪽 그 당의 지지를 얻어서 군정을 좀 이끌어가 보려고 좀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을 그쵸?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또 군의회가 이렇게 파행을 빚고 또 갑자기 통합단계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균형추가 네. 기울어지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횡성에 대한 것은 그거죠. 어떤 그 당내 합의도 있고 다 좋지만 네. 과연 그런 의장이라는 자리가 네. 어떤 그 자기 당적과 어떤 네. 그 신의조차 또 버릴 수 있느냐, 네. 또 이런 또 색다른 관점에서의 문제를 제기해서 좀 그 관심을 끄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정치를 떠나서 어떤 뭐랄까 우리 인간 사회 신의 성실이라 그럴까요? 이런 신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에 탈당계를 제출하다 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구성을 놓고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처럼 또 근본적인 문제를 좀 파헤쳐 보자면 원구성 과정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후반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와 차기 지방선거 인접하다 보니까 네. 그때 가진 이른바 감투라고 그러나요? 네. 직위, 그다음에 그 의장단에 이제 몸담고 있어 이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이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구도에 유리한 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공천을 받는데도 그렇게 좀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좀 많은 이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빚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정략적인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승자독식 이렇게 해야 하는가, 과연 저는 사실 의장을 선출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당내 입지나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네. 의지와 비전 갖춘 사람이 이제 이른바 정경과 공약 발표를 통해서 전반기든 후반기든 선정하는 것을 차라리 그 문화와 관행으로 두면은 이런 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자꾸 당론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의원들에 의해서는 좀 과거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천제를 없애자. 예.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당에 종속되고 당론에 구속되고 그다음에 네. 당론이 이제 민의를 압도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기초의회의 어떤 본연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아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유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강원도만의 국한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제 20년, 30년이 돼가는 차원에서 보다 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풀뿌리 의회로 가느냐, 이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도 이거는 여야의 문제, 입장 바뀌면
의석수 바뀌면 또 여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이걸 좀 심각하게 앞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내년 또 그러니까 다음 자기 지선이 돌아오고 또 그때 정치 권력이 바뀌면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세금이라든가 우리의 미래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심각한 고민을 21대 국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리당략 문제에서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커진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도내 기초의회 파행이 잇따르면서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정 활동을 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큰데 또 이렇게 현재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상태에서 의회가 멈춰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두었듯이 그것이 당론이 어떤 정당의 입장이 그걸 압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민 행정 실현이 최우선 가치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이래 원구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당을 이기는 게 최우선 가치가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민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다음에 지방의회 본질적 본원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후반기 의정 활동이 실질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민생 활동들이 지금 시의회나 이런 군의회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누가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돼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추경안 예산 처리를 두고 뭐 5분 심사니 뭐 3일 심사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파행되면 집행부가 급한 대로 또 우선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빨리 어떤 그 물밑에서 협상이라도 좀 해서 이런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사사건건 대립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감정의 고리가 깊어지면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사람의 모든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사안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굉장히 거칠게 대립하고 그다음에 사사건건이 충돌만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 의원들이 각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당인으로서 역할도 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걸 되는지 균형 감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위중하고 어떤 게 더 급한지 이런 정도의 균형 감각을 이른바 균형과 중용의 덕목을 좀 갖추는 의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거고 조속히 어찌됐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그런 좀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힘든 시기일수록 좀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지켜서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갈등과 싸움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강원도 기초의회 당부의 말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최수영 평론가의 주특기인 이제 개인 채널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주특기인 사자성어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저는 수 일단 있을까요? 뭐 피해야 할 것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꼭 해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입신양명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이라는 자리가 입신양명을 도모하는 자리, 출세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나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 당리당략 버려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매몰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인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주민이 우선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당리당략이라는 이 말은 반드시 저는 지워야 될 것. 그러니까 기억은 하되 그걸 실행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좀 후순위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다음에 꼭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 화이부동이란 제가 사자성어를 쓰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조화로움을 꾀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지만 조화로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회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마을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조화로움도 깨야 되지만 똑같이 말라고 우리가 당을 나눠준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로움을 꾀하는 가운데서의 그 덕목을 균형 감각을 찾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라는 4글자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파행을 달리고 있는 강원도 시군의회에 대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